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겪었던, 아니, 지금도 겪고 있는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갑자기 찾아온 섬뜩한 경험들이 얽히고 설켜 만들어진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이한 일들의 기록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과 의견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될 수 있을지, 혹은 제가 미처 알지 못하는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을지 여러분의 시각으로 함께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느꼈던 혼란과 공포,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평온의 순간까지 숨김없이 모두 털어놓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남들과는 조금 다른 경험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촉이 좋다는 정도를 넘어선, 때로는 섬뜩할 정도로 정확한 이해감이나 알 수 없는 존재의 기척을 느끼는 일들이었죠. 꿈속에서 미래의 일이 마치 현실처럼 펼쳐지거나 처음 보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익숙한 기시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감각들을 억누르며 살았습니다. 괜히 특별한 척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한 시선을 받거나 혹은 제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제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찾아온 이 사건은 제 모든 평온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잔잔한 호수를 덮치듯 제 삶의 모든 경계를 허물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시작은 몇 년 전 작은 시골 마을로 귀촌하면서부터였습니다. 복잡한 도시 생활에 지쳐 조용히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꾸던 저는 우연히 그 마을의 낡은 한옥을 발견했습니다. 깊은 산자락 아래 고즈넉한 풍경과 어우러진 그 집은 제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죠.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기와 지붕과 흙벽, 그리고 삐걱거리는 나무 대문은 저에게 묘한 향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조금 으스스한 분위기도 없지 않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고풍스러운 느낌이 좋았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역사의 한 조각을 마주한 듯한 기분이랄까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삶을 꿈꾸며 그 한옥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손 볼 곳이 많았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처마는 낡아 있었으며 문풍지는 찢어져 바람이 숭숭 들어왔죠. 지붕 곳곳에는 기와가 깨져 비가 새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모든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하나하나 제 손으로 고쳐나가며 저만의 공간을 만들어간다는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낡은 문짝을 갈고 마당에 꽃을 심고 벽을 칠하면서 저는 이 집이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방 벽지를 뜯어내던 중이었습니다. 낡은 벽지 아래에서 오래된 나무 괴짝 하나가 나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겨놓은 듯 벽의 틈새에 절묘하게 박혀 있었죠. 먼지가 잔뜩 쌓인 괴짝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그 안에는 낡은 비단 천에 쌓인 무언가와 함께 빛바랜 종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한문으로 알 수 없는 글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비단 천을 풀어보니 닳고 다른 나무 인형 하나가 나왔습니다. 인형은 어딘가 기괴한 모습이었습니다. 눈은 희번덕거리고 입은 실처럼 꿰매져 있었죠. 그 얼굴에서는 알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몸에는 알 수 없는 한기가 스쳤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이 물건들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오래된 물건이라는 느낌을 넘어서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종이들을 펼쳐보았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종이의 질감은 수백 년의 시간을 머금은 듯 섬뜩했습니다. 종이에는 이 집의 역사가 짧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집은 과거의 만신이라 불리던 무당이 살던 곳이었고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길흉화복을 점치고 저주를 푸는 일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신은 신통한 능력을 지녔다고 전해지며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만신이 홀연히 사라졌고 그 후로 이 집은 흉가로 불리며 아무도 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마치 그녀의 영혼이 여전히 이 집에 머물러 있는 듯 그 누구도 감히 발을 들릴 수 없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섬뜩한 경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만신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을지니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만신이 잠든 곳을 깨우지 마라. 깨우는 자 불행을 면치 못할 것이니.
저는 순간 오싹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히 낡은 인형과 종이에서 느껴지는 불길함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시선이 저를 꿰뚫어보는 듯한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머리카락이 쭈뼛서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괴짝을 닫고 벽장 깊숙한 곳에 넣어버렸습니다. 마치 그 물건들이 제 눈앞에서 사라지면 저에게 닥쳐올 불길한 기운도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믿으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저의 평범했던 일상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톱니바퀴가 하나씩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전체 시스템이 고장나는 것처럼 말이죠. 처음에는 사소한 일들이었습니다. 밤마다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리거나 물건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는 일들이었죠. 예를 들면 분명히 거실 탁자 위에 놓아두었던 책이 다음날 아침에는 엉뚱하게도 부엌 식탁 위에 놓여 있다거나 닫아놓았던 방문이 스르륵 열려있는 식의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제가 건망증이 심해졌나 혹은 오래된 집이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문이 저절로 열렸겠지, 내가 착각했겠지 하는 식으로 애써 합리화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기이한 현상들은 선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착각이나 자연현상이라고는 설명할 수 없는 명백하게 기이하고 섬뜩한 일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잠결에 누군가 제 귀에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지만 그 목소리는 저의 가장 깊은 불안감을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마치 제가 숨기고 싶었던 가장 은밀한 두려움을 정확히 짚어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창밖의 달빛만이 고요히 방을 비추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밤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숨 쉬는 소리마저도 크게 느껴지는 정막 속에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며칠 밤을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초췌해진 얼굴과 퀭한 눈은 더 이상 제가 알던 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섬뜩했던 경험은 제가 직접 무당의 저주를 목격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낯선 풍경을 보았습니다. 어두운 숲속 횃불이 환하게 타오르는 곳에서 한 여인이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제가 벽장에서 발견했던 나무 인형과 똑같은 모습의 인형을 들고 있었죠. 여인의 표정은 분노와 증오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 앞에서 한 남자가 고통스러워하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자의 몸은 검은 연기에 휩싸여 있었고 저는 그 연기 속에서 끔찍한 비명을 들었습니다. 그 비명은 너무나 생생해서 마치 제 귓가에 직접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남자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땅을 긁었고 그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인은 냉혹한 눈빛으로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지옥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꿈에서 깨어나 온몸이 식은땀으로 범벅된 것을 느꼈습니다. 꿈속의 광경은 너무나 생생해서 마치 제가 직접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꿈이 단순한 악몽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자꾸만 꿈속의 여인이 제가 발견했던 만신무당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저주가 아직도 이 집에 머물러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그 저주의 그림자가 제 삶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결국 그 마을의 토박이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만신무당의 집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만신은 원래 마을 사람들을 돕는 착한 무당이었지만 어느 날 외지에서 온 한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잘생긴 외모와 능수능란한 말솜씨로 만신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만신은 그 남자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지만 남자는 만신을 버리고 다른 마을의 부잣집 딸과 결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분노한 만신은 남자에게 끔찍한 저주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고 만신 또한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홀연히 사라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신이 죽은 남자에게 내린 저주의 대가로 신벌을 받아 사라진 것이라고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그들은 만신의 저주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리고 그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는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꾼 꿈과 할머니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꿈속의 남자의 비명과 고통이 현실처럼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제게 덧붙여 말했습니다. 만신이 사라진 후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은 모두 불행한 일을 겪었어. 어떤 이는 병을 얻어 죽고 어떤 이는 미쳐서 마을을 떠났지. 자네가 그 괴짝을 건드렸다면 만신의 저주가 자네에게도 드리워졌을 거야. 만신의 저주가 아직도 그 집에 남아있는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은 경고와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만신의 저주가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저를 옥죄어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벽장 속 괴짝에 담긴 나무 인형과 종이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인형의 눈은 여전히 저를 꿰뚫어보는 듯했고 종이에 적힌 경고문은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만신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을지니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저는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미스터리의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는 알 수 없는 의무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치 제가 이 모든 것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야 할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저는 제가 겪었던 알 수 없는 감각들이 바로 이 모든 일을 해결하기 위한 운명적인 단서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만신무당의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오래된 기록들을 찾아보고 할머니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저의 특별한 감각에 의지하여 알 수 없는 존재의 흔적을 쫓았습니다. 마을 도서관의 낡은 책들을 뒤지고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만신에 대한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모았습니다. 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만신의 흔적을 쫓았고 그 과정에서 저는 충격적인 진실에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만신 무당이 사라진 것은 단순히 심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기록에는 만신이 사라진 날 마을에 큰 불이 났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이 난 곳은 만신이 살던 집 바로 옆에 작은 사당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당은 만신이 신을 모시던 곳으로 알려져 있었죠. 저는 직감적으로 이 화재와 만신의 사라짐이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당은 만신에게 단순히 신을 모시는 장소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영적인 힘의 근원이자 그녀의 모든 삶이 담긴 신성한 공간이었을 테니까요. 그곳에 불이 났다는 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닐 것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벽장 속의 괴짝을 꺼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종이들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종이들 중 한 장에 만신의 일기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일기는 한문으로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저는 놀랍게도 그 내용들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머릿속에 그 의미를 직접 새겨주는 것 같았죠.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언어였지만 저는 그 글자들이 저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만신의 영혼이 저에게 직접 말을 걸어오는 듯한 경험이었습니다. 일기에는 만신의 비극적인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에게 버림받고 복수심에 사로잡혀 저주를 내린 그녀의 고통, 그리고 그 저주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와 심벌을 받게 되었다는 절망감이 절절하게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남에게 내린 저주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극심한 고통과 후회를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신은 심벌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내린 저주의 힘에 의해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내린 저주가 너무나 강력하여 되돌릴 수 없게 되자 그 저주의 힘이 자신을 파멸시킬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힘을 봉인하기 위해 자신의 영혼과 함께 저주를 가둘 방법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세상에 남긴 저주가 또 다른 불행을 낳을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 방법은 바로 자신이 신을 모시던 사당에 불을 지르고 자신의 영혼을 그 불길 속에 던져 저주를 소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를 향한 증오와 복수심,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저주의 힘을 영원히 소멸시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영혼이 완전히 소멸되기 전에 자신이 내린 저주의 힘이 담긴 나무 인형과 자신의 일기를 이 집에 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미래의 누군가가 이 집의 미스터리를 풀어내고 남아있는 저주의 잔재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말이죠. 일기에는 저주의 잔재를 소멸시키는 방법이 암시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나무 인형을 봉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신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적인 고뇌와 희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악의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인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을 뿐이었고 그 죄를 스스로 짊어지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기를 모두 읽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만신무당의 죽음은 단순한 심벌이 아니라 그녀의 비극적인 선택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미스터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겪었던 모든 기이한 현상들은 만신의 저주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이 집에 남아있는 잔재들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이 미처 다하지 못한 마지막 염원이자 저주가 남긴 흔적이었던 것이죠.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신의 비극적인 운명에 대한 깊은 연민과 함께 그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 주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일기에 암시된 대로 나무 인형을 봉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형을 봉인하기 위해서는 만신이 사용했던 신성한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의식은 이 집의 가장 깊은 곳, 즉 제가 처음 괴짝을 발견했던 안방 벽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벽지를 뜯어내고 벽 속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벽의 안쪽에 그려진 알 수 없는 문양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문양들은 일기 속에서 만신이 저주를 봉인할 때 사용했던 상징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복잡하고 정교하게 그려진 문양들은 마치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강력한 주술적인 힘을 담고 있는 상징들이었습니다. 저는 일기에 적힌 대로 그 문양들에 따라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었지만 저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만신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집을 과거의 비극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의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저의 이 특별한 감각들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오래전부터 이 운명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의식을 치르던 밤, 저는 알 수 없는 영적인 에너지에 휩싸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 안은 희미한 빛으로 가득 찼고 저 멀리서 알 수 없는 존재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악의적인 기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수많은 영혼들의 염원이 뒤섞인 듯한 복잡한 감정들이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지만 만신무당의 일기에서 느꼈던 그녀의 강인한 의지와 희생정신을 생각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나무 인형을 문양의 중앙에 놓고 일기에 적힌 주문을 외웠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문은 고대어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저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연습해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읊조릴 수 있었습니다. 주문을 외우는 동안 나무 인형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연기는 점차 짙어지며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저는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 연기 속에서는 고통받는 영혼들의 형상이 아른거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주의 힘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저는 주문을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제 몸은 지쳐갔지만 제 의지는 굳건했습니다. 저는 만신무당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형에서 피어오르던 검은 연기가 사라지고 방 안을 가득 채웠던 희미한 빛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인형은 더 이상 기괴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나무 조각처럼 보였습니다. 그 얼굴에서 느껴지던 분노와 슬픔도 사라지고 고요하고 평온한 표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저를 옥죄어왔던 불안감과 공포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밤마다 알 수 없는 소리를 듣지 않았고 물건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밤에는 깊은 잠을 잘 수 있었고 꿈속에서도 더 이상 섬뜩한 광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만신의 저주가 마침내 소멸된 것이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은 듯 했습니다. 오래된 한옥의 고즈넉함은 더 이상 으스스한 기운이 아닌 따뜻하고 포근한 안정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집에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미스터리를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신무당의 비극적인 삶과 그녀의 희생, 그리고 그녀가 남긴 저주의 잔재들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힘이 때로는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비극 속에서도 희생과 용기를 통해 새로운 평화를 찾아낼 수 있다는 희망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집에서 만신의 평온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혹은 저주의 힘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 미스터리한 이야기에 숨겨진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하셨나요? 이 미스터리한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미스터리하고 섬뜩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